네? 지워야 되는 거 맞죠? 네, 네. 지상권의 취득과 존속기간 갱신받아서 효력. 간단히 지상권은 일단 토지 사용 수익권이 있죠. 그리고 지상권자 스스로 적극적으로 용익물권자들이 공통적으로 자기가 스스로 적극적으로 사유식을 해야 돼요. 그 말은 현상 유지도 용익물권자 스스로 해야 된다는 뜻이고요. 따라서 필요비도 용익물권자가 부담을 해야 된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지상권자라든가 전세권자와 같은 용익물권자들은 공통적으로 필요비 상환청권이라는 게 없어요. 임대차와 다른 점이죠. 두 번째 이제 지상권 처분이 나오죠. 지상권자는 당연히 지상권 양도 처분할 수 있고 지상권을 담보로 돈 빌리면서 저당권 설정할 수 있고 존속기간 내 토지 임대를 할 수 있으며 임대차와는 달리 설정자의 동의 따위는 필요가 없고요. 나아가 절대적으로 보장되기 때문에 이거 금지특약은 무효가 된다라는 게 판례입니다. 지상권의 양도성은 절대적으로 보장이 됩니다. 기억하셔야 돼요. 두 번째, 을이 만약에 건물을 소유하고 있다면 당연히 을 소유 건물이니까 양도할 수 있고요. 담보 제공하고 돈 빌리면서 저당권 설정할 수 있고 건물 임대할 수 있겠죠. 여기서 대법원에 의하면 을의 건물 소유권과 지상권은 별개의 권리이기 때문에 따로따로 양도할 수 있다라는 게 판례예요. 다시 말해서 을은 지상물은 그대로 둔 채 지상권만 양도할 수도 있고요. 지상권은 그대로 둔 채 지상물만 양도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상권자와 지상물 소유자가 반드시 일치해야 되는 것은 아니다라는 게 판례예요. 두 번째, 다만 요게 주된 권리고 요게 종된 권리이기 때문에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지상물 양도 속에는 지상권 양도가 포함되는 걸로 해석을 하고요. 지상물에 설정된 저당권의 효력은 지상권에도 미치는 것으로 해석을 합니다. 따로따로 양도할 수 있는데 다만 지상물을 양도할 때 지상물만 양도한다라고 특약을 할 수 있는데 그런 특약이 없는 한 지상물 양도 속에는 지상권 양도가 포함되는 걸로 해석을 한다 이런 뜻이에요.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됩니다. 세 번째, 당사자 간에 지료약정할 수 있죠. 지료약정을 했는데 문제가 생겼어요. 을이 지상권을 양도하거나 땅을 양도했을 때 갑이 그럼 지상권 양수인 제3자라고 합니다. 토지의 신소유자 역시 제3자가 될 거예요. 얘네들에게도 유상이냐? 얘네들에게도 유상이려면 이게 등기가 돼야 된다. 등기가 돼야 제3자에게도 뭐 할 수 있다? 유상을 주장할 수 있다. 등기되어 있지 않으면 제3자에 대한 관계에서는 무상이다. 이때 제3자, 지상권 양수인과 토지의 신소유자 생각하시면 됩니다. 두 번째, 약정한 지료가 경제사정의 변동으로 상당하지 않게 되면 지료의 증액이나 지료의 감액을 청구할 수 있는데요. 상대방이 이의를 할 수가 있죠. 그러면 재판으로 가게 되고요. 법원에서 증액이나 감액 판결이 있게 될 텐데요. 이때 증액이나 감액 판결은 판결로 증액하라 감액하라고 판결하는 게 아니라요. 증액 청구가 정당하다. 감액 청구가 정당하다라는 판결입니다. 따라서 판결의 효과는 소급하게 됩니다. 즉 판결 확정 시부터 증액 또는 감액의 효과가 발생하는 게 아니라 청구 시로 소급해서 증액 또는 감액의 효과가 생기게 됩니다. 세 번째, 2년 이상 지료를 연치하면 지상권 설정자인 토지 소유자는 지상권 소멸을 청구할 수 있죠. 첫째, 형성권이고요. 2년은 연속 2년, 통산 2년을 불문하고요. 세 번째, 토지 소유권의 양도 전후에 걸쳐서 2년을 연치한 경우, 즉 기존 소유자에게 1년 연체, 신소유자에게 또 1년 연체, 합이 2년이라 하더라도요. 양수인에게 아직 2년이 되지 않았다면 양수인은 지상권 소멸을 청구할 수가 없습니다. 네 번째, 요 경우 지상권이 저당권의 목적이거나 또는 지상물이 저당권의 목적일 때
2년 연체한 경우 소멸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있는데 저당권자에게 통지를 해줘라. 지상권과 건물이 곧 사라진다. 다른 담보로 확보해라. 그래서 저당권자에게 통지 후 상당한 기간이 경과해야 지상권이 소멸하도록 그렇게 만들어놨습니다. 이런 것들은 이제 지료연체에서 기억하시면 돼요. 뭐 요 정도가 지상권의 효력에서 중요한 내용입니다. 지상권 양도 처분과 지료와 관련된 것들. 다섯 번째, 여섯 번째인가요? 지상권 소멸. 사유하고 소멸의 효과만 기억하시면 되는데 소멸 사유도 별거 없어요. 하나만 기억하시면 돼요. 지상권 특유의 소멸 사유. 요거죠. 2년 이상 지료 연체를 이유로 하는 지상권 소멸 청구에 의한 소멸. 지상권에만 있죠. 또 소멸하면 지상권자는 당연히 토지를 돌려줘야 되죠. 이때 현상 그대로 돌려주면 안 되고 원상에 회복해서 돌려줘야 돼요. 자, 토지를 원상에 회복한다는 건 무슨 뜻이죠? 지상물을 수거하라 이런 뜻이죠. 이때 설정자가 팔아라 매수 청구할 수 있습니다. 결국 지상권에는 지상물 매수 청구권이 두 개. 지상권자가 사라 매수 청구, 설정자가 팔아라 매수 청구. 차이는 뭐냐? 지상권자의 매수 청구권은 지상권이 존속기간 만료로 소멸해야 돼요. 그리고 갱신을 청구했는데 거절당해야 돼요. 그럴 때만 지상권자는 사라 청구할 수 있는 반면에 설정자는 지상권 소멸 사유를 묻지 않습니다. 어떤 이유로 지상권이 소멸했는지 따지지 않고 팔아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뭐 그런 차이가 있다. 둘 다 형성권입니다. 마지막으로 지상권자는 필요비 상한 조건 없다 그랬죠? 유익비 상한 조건은 인정이 되는데요. 규정이 없어요. 그래서 임차인의 유익비 상한 조건을 유추 적용해서 지상권자의 유익비 상한 조건을 인정해주고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지상권의 일반적인 내용입니다. 보통 지상권 문제는 여기서 나와요. 다음 전 지상권에 관련된 설명으로 옳은 것은 틀린 것은 해서 이 정도 확인하시면 됩니다. 자, 312페이지, 313페이지 지상권의 의미 성질의 279조 밑에 동그라미 보면 기역, 니은, 디귿 판례 2번 맨 밑에 동그라미 2번 다음 페이지 동그라미 3번 오른쪽 지상권에 취득하는 방법 두 개 법률행위, 법률규정 그 중에 법정지상권이 있죠. 그죠? 뒤에서 이제 보게 되고요. 존속기간 280조 조문 1항 2항 최장은 없다 그랬죠. 그래서 한 장 넘기면 영구무한의 지상권도 가능하다. 2번 281조 존속기간을 약정하지 않으면 법정기간이 정해진다. 갱신과세 양가로 1번 283조 갱신의 간접적 강제 갱신 청구권 및 지상물 매수 청구권 밑에 동그라미 1번 갱신 청구는 거절할 수 있죠. 하지만 지상물 매수 청구는 거절할 수 없지요. 뭐 그 정도. 오른쪽 디귿 형성권이고요. 당연히 지상권이 존속기간 만료로 인하여 소멸했을 때만 갱신 청구 및 지상물 매수를 청구할 수 있으니까 판례. 지리 연체를 이유로 한 지상권 소멸 청구에서는 지상권자는 갱신 청구도 안 되고 매수 청구도 안 되겠죠. 284조 약정갱신을 말하고요. 지상권의 효력 가장 기본이 토지 사용권이죠. 양가로 1번. 물권적 청구권과 상린관계를 준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290조. 다음 페이지 지상권 처분 282조. 조문이 있고요. 밑에 4줄. 특히 두 번째 줄 양도성은 절대적이며 금지특약은 무효다. 또 지상권을 저당권의 목적으로 할 수도 있다. 이번 지료지급은 지상권의 요소가 아니더라. 판례. 지료 약정을 했는데 제3자에 대항하려면 등기까지 돼야 된다. 등기하지 않는 한 제3자에 대한 것은 무상이다. 밑에 기역 286조 경제사정의 변동이 있을 때 일방적으로 지료의 증액이나 감액을 청구할 수 있게 된다. 이때 밑에 세 번째 줄 당사자의 다툼이 있어서 법원이 지료를 결정했을 때 그 결정의 효과는 소급한다.
소급한다. 오른쪽 진호 체납의 효과 287조. 그리고 그 밑에 4줄. 지상권 소멸 사유 양가로 1번. 그리고 양가로 2번 288조. 지상권 또는 지상물이 저당권의 목적일 때 2년 지료 연체를 이유로 한 지상권 소멸 청구는 저당권자 통지를 하라. 그리고 상당한 기간이 지나야 지상권이 소멸하는 효력이 생긴다. 맨 밑에 285조 지상물 수거권 수거 의무가 있다. 이때 다음 페이지 설정자가 상당한 가액으로 지상물을 팔아라 했을 때 지상권자는 정당한 이유 없이는 거절하지 못한다. 얼핏 생각하면 정당한 이유가 있으면 거절할 수 있을 것 같죠? 근데 정당한 이유가 없어요. 토지 소유자가 팔아라를 거절할 수 있는 정당한 이유가 뭐가 있을까? 없지. 없어요. 아무리 생각해도. 따라서 형성권으로 해석하게 됩니다. 마지막 유익비상환청권이 있고요. 담보지상권이라고 되어 있죠. 의하고요. 2번에 동그라미 1번 정도만 확인하시면 됩니다. 동그라미 2번은 뭘까요? 이것도 말씀드렸죠. 지자가 빠졌죠. 상권이라고 되어 있죠. 상권은 뭐예요? 아니, 지자가 빠졌잖아. 동그라미 2번에 상권의 목적도 지상권이죠. 요때 담보 목적의 지상권은 사용수익 목적을 하지 않으니까 제3자가 땅을 사용하더라도 지상권자에게는 손해가 없지요. 그러니까 부당이득만 아니라 손해배상 청구를 못한다. 그런 의미입니다. 2번에 동그라미 1, 2. 이 정도가 일반 지상권의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특수지상권이 나와 있고요. 특수지상권 중에서 분묘기지권이 나와 있네요. 그죠? 중요하죠? 뭐냐, 분묘기지권이? 남의 땅에 분묘를 설치한 자가 그 분묘를 소유하게 됩니다. 이 분묘는요, 법적으로 보면 이제 공작물이에요, 공작물. 갑소유 땅 을소유 분묘가 되죠. 그리고 얘는 이 분묘에 대해서 제사도 지내고, 봉사도 하고, 수호도 하고, 이걸 목적으로 분묘 바닥면, 이걸 분묘 기지라 하죠. 플러스 주위의 빈 땅, 공지. 요거를 사용수익할 수 있는 지상권 유사의 물건을 분묘 기지권이다. 이렇게 부르게 됩니다. 자, 이 분묘 기지권을 취득하는 방법은 3가지라 그랬죠. 토지 소유자의 승낙을 받아 설치하는 경우. 이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 2001년 1월부터 시행된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 전 타인 토지에 무단으로 설치하고 20년 경과. 이때 분묘기지권을 시효 취득한다. 라는 게 판례고요. 세 번째, 자기 땅에 분묘를 설치한 자가 분묘 이전 특약 없이 토지를 양도한 경우 이때도 분묘 기지권을 취득한다. 이게 판례입니다. 공시방법은 등기가 아니라 봉분의 형태가 공시방법이죠. 따라서 평장, 암장, 자연장, 수목장, 유골이 안치되어 있지 아니한 가병 이런 건 분묘기지권이 인정이 안 되고요. 누가 취득하죠? 원칙이 종, 손이죠. 다만 종중이 분묘를 관리해 왔다면 종중이 취득한다. 라는 예외가 있고요. 다섯 번째, 범위. 분묘에 대한 제사수호 봉사를 위하여 필요한 범위 내 주위의 공지에까지 미치죠. 자, 이와 관련해서 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서는 분묘 기지 면적을 제한하고 있으나 분묘기지권은 주위의 공지에까지 미치니까 분묘기지권의 효력 범위가 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서 제한하고 있는 분묘 기지 면적 범위 내로 제한되지 않는다. 뭐 이렇게 되겠죠. 분묘 둘레 사성 부분에까지 반달 모양 언덕. 당연히 분묘기지권 효력이 미치는 것은 아니고요. 분묘기지권의 효력이 미치는 범위 내에서 쌍분 형태로 새로운 묘지를 신설하거나 기존 묘와 합장하여 단분 형태로 신설하는 것, 신설 허용되지 않습니다. 지료는 이 2가지만 조심하시면 돼요. 둘 다 유상입니다. 유상인데
언제부터 지료를 지급해야 되는가? 그게 좀 달라요. 밑에 거는요. 분묘기지권이 성립한 때 그때부터 지료를 지급해야 되고요. 요거는 토지 소유자가 지료를 청구한 때부터 지료를 지급해야 됩니다. 존속기간은 분묘에 대한 제사수호 봉사가 계속하는 한 분묘기권은 존속하고요. 언제 소멸하는가? 두 가지. 분묘기지권을 포기한 경우, 즉 분묘에 대한 제사수호 봉사를 장기간 방치한 경우, 또 하나는 봉분이 멸실된 경우. 단, 요 예외가 있죠. 봉분의 일시적 멸실에 불과한 경우. 일시적 멸실이 뭐냐? 유골이 존재하고 원상복구가 가능한 경우. 그걸 일시적 멸실을 하고요. 그 경우에는 분묘기권을 소멸하지 않습니다. 이런 것들이 대법원 판례예요. 전부 대법원 판례니까 어렵지 않습니다. 321페이지. 의의가 있고 성립 취득하는 방법, 기업, 승낙받아 설치, 니은, 시효 취득. 당연히 타주죠. 소유의 의사 필요 없습니다. 분묘기지 소유권을 시효 취득하는 게 아니라 분묘기지권을 시효 취득합니다. 다음 페이지. 장사 등에 관한 법률, 네 번째 줄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 이전에 설치한 분묘에 대해서만 취득시효가 인정이 되고요. 디귿 있고요. 동그라미 1번 주체가 있죠. 판례 밑에 동그라미 3번 봉분이 공시방법이라고 되어 있고요. 양가라 3번에 동그라미 1번 분묘에 대한 수호, 봉사가 계속하는 한 분묘기권은 존속하도록 하고 있고요. 오른쪽 소멸 여부, 기억, 판례, 니은. 동그라미 3번 신설 안 돼. 쌍분이든 합장하여 단분이든 신설 안 돼. 5번 지료, 기억과 니은으로 나눠서 기억은 토지 소유자가 지료를 청구한 때부터, 니은은 분묘기지권이 성립한 때부터 지료를 지급하라. 뭐 이렇게 되겠죠. 자, 두 번째 특수지상권이라고 구분지상권이 나왔습니다. 구분지상권은 두 가지만 기억하시면 돼요. 하나는 수목소유 목적으로는 설정을 못한다는 거. 왜? 지표는 사용수익을 안 하니까. 지하나 지상의 특정 공간만의 사용수익을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수목소유 목적으로는 할 수 없다라는 거. 또 하나는 분묘기지권을 설정하고자 하는 갑소유 땅에 지상 10m부터 20m까지 구분지상권을 설정하고자 하는데 이 땅에 기존의 지상권자가 있어. 지상권을 목적으로 하는 저당권자가 있어. 이 구분상권은 기존의 이 권리들하고 충돌하겠죠. 전원 승낙을 받아라. 289조의 2의 1항과 2항, 조문만 간단히. 1항은 뭘 조심해요? 두 번째 쪽 건물 기타 공작물을 소유라고 돼 있죠? 건물 기타 공작물 수목 소유 그러면 큰일 난다 그랬습니다. 수목이 슬쩍 들어가면 틀린 지분이 된다는 거 하고요. 2항. 구분상권은 제3자가 토지를 사용수익할 권리를 가진 때, 이 지상권자를 말하죠. 그 권리와 그 권리를 목적으로 하는 권리, 자가 있는 경우 전원 승낙을 받아라. 충돌하니까. 그 두 가지만 구분상권은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거의 안 나오니까 그 정도만 확인하시면 돼요. 자, 이제 관습법상 법정사건이 나왔습니다. 아까 법정사건도 머리가 딱딱 아팠는데 이 관습법상 법정사건도 만만치 않죠. 간단히 역시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요. 토지와 건물이 존재하고 소유자가 동일. 첫 번째 요건. 매매 등 원인으로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달라져. 그리고 당사자 사이에 관습법상 법정 지상권을 포기 또는 배제하는 특약이 없어. 아까 봤던 305조나 366조 법정상권은 강행 규정이기 때문에 이 305조나 366조 법정상권 포기 특약은 무효입니다. 원칙적으로. 하지만 관습법상 법정상권은 대법원이 인정하고 있는 거고요. 대법원은 포기 특약 할 수 있대요. 따라서 그 특약이 없어야
건물 소유자가 지상권을 취득하게 됩니다. 자, 여기서 토지와 건물이 존재하고 소유자가 동일해야 되는데 동일하기만 하면 이 건물은 미등기 건물이어도 되고요. 무허가 건물이어도 됩니다. 또 처음에 건물이 을소유였어요. 근데 갑에게 넘겼어요. 같아졌죠. 다시 팔았어요. 이때도 법정사건 인정이 된단 말이죠. 다시 말해서 토지와 건물이 원시적으로 동일인 소유일 필요는 없다. 원시적으로 동일인 소유일 필요는 없다. 두 번째, 매매 등 원인으로 달라져야 된다 그랬죠? 여기서 제외되는 거 두 개. 환지 처분을 통해서 토지와 건물의 소유가 달라진 경우하고 토지 환매권 행사를 통해서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달라진 경우 이때는 법정사건을 인정해 주지 않습니다. 이거 키워드로 기억을 해 두시면 돼요. 환지 처분을 통해서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달라진 경우하고 환매권 행사를 통해서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달라진 경우. 그럼 요거 두 개가 있어요. 건물 철거 특약하고 토지 임대차 계약하고 이게 없어야 돼요. 그래서 혹시라도 지문에 건물 철거 특약이라든가 토지 임대차 특히 오고 요 말 나오면 아 법정사건 인정되지 않는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런 관습법상 법정사건은 당연히 등기 없이 취득하게 될 것이고요. 당연히 이걸 팔아먹을 때는 등기해야 되죠. 양도할 때는. 존속기간은 지상물의 종류와 구조에 따라서 30년, 15년, 5년이 될 것이고요. 유상입니다. 자, 유상인데 일단 305조, 366조 포함하여 관습법상 법정상권까지 법정지상권이 성립하게 되면 그때 지료지급 의무가 생겨요. 이때부터. 다만 얼마를 지급할 것인지 지료액 이건 나중에 결정이 되지요. 그죠? 법정상권이 딱 성립하는 순간 얼마 이렇게 정해지진 않는단 말이죠. 나중에 둘이 만나가지고 협의로 결정하거나 협의가 안 되면 재판을 통해서 결정하게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지료가 얼마인지가 결정이 되기 전까지는 지료 못 주죠. 못 주잖아. 얼마인지 결정이 안 됐으니까. 따라서 이때까지는 지료 연체가 있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결정이 되면 결정 효과는 소급을 해요. 그래서 지료가 결정이 됐다. 결정 후 2년 연체가 아니라 결정 전후에 걸쳐 2년 연체 해야 지상권 소멸을 청구할 수 있게 됩니다. 결정 후에 2년 연체하는 게 아니고 결정 전후에 걸쳐서 2년 연체했다면 지상권 소멸을 청구할 수 있다가 됩니다. 나눠서 기억하세요. 결정 전과 결정 후 이렇게 나눠서. 그 다음에 따로 하나 기억을 해둘 게 있어요. 요거는 따로 기억하세요. 토지를 공유하고 있습니다. 공유. 그 위에 건물이 있어요. 자, 건물은 공유인지 단독 소유인지 따지지 마세요. 토지 공유만 집중하세요. 자, 요 상태에서 요 공유 토지가 분할이 된 경우 하고요. 공유자가 지분을 팔아먹은 경우 하고요. 건물이 공유자의 지분 과반수 동의를 얻어 신축한 경우. 이렇게 나눠서 이렇게 공유 토지가 분할이 되거나 지분이 전매가 되거나 이런 경우에 토지와 건물의 소유가 달라졌을 때 이 건물을 위한 관습법상 법정 지상권이 인정되는가 키워드로 찾으시면 돼요. 분할 된다. 나머지 안 된다. 이렇게 키워드로 기억하죠. 이거는
왜 그렇지라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결론을 딱 암기해 두시면 관습법상 법정사건 문제 웬만한 거 다 풀릴 수 있게 됩니다. 325페이지 3번에 양가로의 동그라미 1번 뭐 공통요건이 있죠. 기억. 다음 페이지 니은 뭐 동그라미 2번인데 여기까지는 그냥 살살 읽어보시면 돼요. 자, 밑에 305조는 조문만 기억합니다. 305조 1항만. 조문만 확인하시면 돼요. 오른쪽 양가로 3번에 동그라미 1번에 의, 동그라미 2번에 요건의 기억. 토지와 건물이 동일인 소유와 관련해서 세 번째 줄 끝에 원시적으로 동일인 소유였을 필요는 없다. 그 밑에 A, 미등기 건물이든 무허가 건물이든 따지지 않는다. 그리고 C를 봤더니 아까 봤던 거죠. 미등기 건물을 대지와 함께 매도. 근데 대지만 이전 등기. 안 된다 그랬죠, 이거? 법정사건 안 된다 그랬습니다. 다음 페이지. 여섯 번째 줄, 니은 매매 기타 원인에 의해서 소유자가 변동이 돼야 되는데, 판례 4번. 환매 특약이라고 돼 있죠. 환매권 행사라고 돼 있죠. 요거하고 오른쪽 5번 환지 처분. 두 개. 두 개. 그 다음에 7번은요, 구분 소유적 공유라고 돼 있는데요. 땅이 있는데요, 각과 을이요, 공유로 등기가 돼 있어요. 그런데, 현장을 가봤더니 가운데다 경계표를 설치하고 특정 부분을 단독으로 이렇게 사유 수익하고 있어요. 이런 걸 구분 소유적 공유라고 합니다. 대외적으로는 공유지만 대내적으로는 특정 부분 단독 소유인 형태를 구분 소유적 공유라고 하는데, 당연히 자기가 특정하여 점유 사용하는 분의 건물을 갖고 있더라. 갑수했던 갑수의 건물이죠. 나중에 법정사건이 인정이 될 거예요. 반면에 다른 구분 소유자 공유자가 특정하여 점유하는 부분의 건물을 갖고 있더라. 그럼 처음부터 땅과 건물의 소유자가 다르죠. 법정사건 안 되겠죠. 그게 7번. 7번에 뭐 이렇게 돼 있죠. 구분 소유적 공유 관계에 있는 자가 자신이 특정하여 소유하고 있는 것이 아닌 부분. 그럼 저 그룹에서 오른쪽이죠. 그러니까 관습법상 법정사건이 성립할 여지가 없다. 반면에 비교 판례, 각과 을이 일필지 대지를 구분 소유적으로 공유하고 있는데 을이 자기 몫의 대지 위에 건물 신축. 그럴 땐 법정사건 인정된다. 그죠? 그림 가지고 기억하시는 거예요. 아시겠죠? 네, 그 정도, 그 정도. 그 밑에 디귿 건물 철거 특약이 나와 있고요. 밑에서 세 번째 줄 대지에 관한 임대차 계약이 나와 있습니다. 두 가지가 뭐죠? 법정사건 포기 특약에 해당이 되겠죠. 다음 페이지 등기 필요 없다라고 돼 있고요. 366조 법정사건이 나왔습니다. 조문 확인하시고요. 밑에 의 확인하시고, 이번에 기억, 저당권 설정 당시 건물이 존재해야 된다 그랬죠. 당연히 미등기 건물도 되고 무허가 건물도 되죠. 따라서 오른쪽 B, 나대지에 저당권이 설정되고 신축된 건물은 법정사건 인정되지 않습니다. 판례 1번, 2번. 설령 2번. 기존의 토지 저당권자가 건물 신축을 동의했다 하더라도 법정사건 인정되지 않는단 말이죠. 그죠? (4번) 저당권 설정 당시 건물이 신축됐다, 법정사건 인정된다. 그 범위는 구건물을 기준으로 해라. 하지만 다음 페이지. 토지 건물의 공동저당권이 설정된 후 건물이 철거 후 신축됐다. 이때는 법정사건 인정되지 않는다. 니은 저당권 설정 당시에만 동일인이면 된다. 그 다음 B 또 나왔어요. 미등기 건물을 대지와 함께 매수, 땅만 이전 등기한 상태에서 땅의 저당권 설정. 저당권 설정 당시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다르다. 그러니까 법정사건도 인정되지 않는다. 리얼 강행규정이다. 305조나 366조 법정사건은 강행규정이다. 따라서 포기특약은 원칙적으로 무효다. 다음 페이지 법정사건의 존속기간은 한 장 넘겨서 지상물의 종류와 구조에 따라서 30년, 15년, 5년이 될 것이고,
치료 지급하라. 기억과 니은. 기억은 뭐라고 돼 있어요? 치료가 결정된 바가 없대. 어디 갔어? 치료가 아직 결정이 안 됐대. 그럼 질의연체가 있을 수 없죠. 그러나 니은 결정이 되면 소급한다. 따라서 네 번째 줄. 치료에 대한 판결 확정 후 2년이 아니라 전후에 걸쳐 2년 이상 연체하게 되면 지상권 소멸을 청구할 수 있다. 그죠? 거기까지. 그 정도 확인하시면 됩니다. 지상권은. 너무 많죠? 그래서 지상권은 포기하자 말이지. 그냥 자꾸 듣다 보면요, 나중에 운 좋게 맞출 수 있어. 그렇게 생각하고 접근하세요. 꼭 나는 지상권 꼭 맞춰야 돼. 나 법정사건 꼭 맞추고 싶어. 시험에 떨어지는 한 있더라도 이건 꼭 맞추고 싶어. 그런 분이 아니라면 너무 스트레스 받지 마세요. 지역권 맞추면 돼, 지역권. 간단합니다, 지역권은. 일단 역은 요렇게 쓴다 그랬죠. 편익으로 해석한다 그랬고요. 지역권이 뭐냐? 토지가 타인 토지로부터 편익을 제공받고 있을 때 이걸 지역권이라 하자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지역권은 토지와 토지와의 관계예요. 타인 토지를 자기의 편익이 아니라 자기 토지의 편익에 이용하는 권리 이렇게 되죠. 예를 들어서 갑이 을소유 땅을 통로를 이용해서 통행하고 있는 통행지역권, 갑이 을소유 땅으로부터 물을 끌어오는 용수지역권, 뭐 이런 것들, 통행지역권 같은 것들. 통행지역권은 주의토지 통행권하고 외형이 똑같죠, 그죠? 어쨌든 이렇게 통행지역권이나 용수지역권처럼 토지가 토지로부터 편익을 제공받는 걸 지역권이라 하자. 자, 어떤 특징이 있을까? 땅과 땅의 관계죠. 자, 편익을 제공받는 땅을 요역지, 제공하는 땅을 승역지라 하자. 자, 이때 요놈은 인접할 필요가 없지요. 이게 상린관계와 다른 점이죠. 여기서 물을 끌어올 수도 있단 말이죠. 세 번째, 요역지는 일필토지 전부여야 되죠. 승역지는 전부도 되고 일부도 되겠죠. 꼭 기억해야 되죠. 네 번째, 지역권자는 승역지를 배타적으로 점유한다, 안 한다? 안 하죠. 통행만 하거나 물만 끌어오잖아요. 그죠? 그래서 승역지는 더불어 사용하는 공용적 성격이 있다. 지역권자는 승역지를 배타적으로 점유하지 않기 때문에 승역지는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공용적 성격이 있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리고 중요한 거, 지역권의 성질, 조문암기 292조 1항 2항, 295조 1항, 293조 1항. 먼저 292조 1항 지역권의 수반성. 지역권은 요역지 소유권에 부종하여 이전한다. 그래서 갑이 요역지 소유권을 양도하면 지역권은 등기 없이 함께 이전한다. 그게 지역권의 수반성. 또 요역지 소유권 이외의 권리의 목적이 된다. 요역지 소유자뿐만 아니라 지상권자 등도 지역권을 취득할 수 있다. 단 다른 약정할 수 있다. 임의 규정이다. 이게 수반성이죠. 반면에 부종성은 지역권자는 지역권을 요역지와 분리하여 양도하거나 다른 권리의 목적으로 할 수 없다. 지역권만 팔아먹거나 지역권에만 저당권을 설정할 수는 없다. 절대로. 강행 규정이죠. 이게 부종성. 조문 달달달 암기하세요. 불가분성. 공유자 중 1인이 지역권을 취득했다. 다른 공유자도 지역권을 취득한다. 따라서 공유자 중 1인은 자신의 지분에 관하여 지역권을 소멸하게 하지 못한다. 불가분성 첫째.
둘째, 295조 2항과 296조. 295조 2항. 지역권의 취득기간은 취득 시효기간을 말하는데요. 이게 중단됐다? 공유자 중 한 사람의 지역권 취득 시효기간이 중단됐다 하더라도 다른 공유자는 중단되지 않고 지역권을 취득하니까 한 사람만 중단시킨 것은 중단의 효력이 없다. 이렇게 됩니다. 지역권 취득기간의 중단은 모든 공유자를 중단시키지 않는 한, 모든 공유자의 중단 사유가 아닌 한 중단의 효력이 없다. 반면에 지역권을 취득한 상태에서 그 소멸시효 중단 정지는 한 사람이 중단 정지시키더라도 공유자 전원을 위하여 중단 정지 효력이 있다. 그래서 지역권 취득 시효 기간은 전원을 중단시켜야 되고요. 소멸시효는 한 사람이 중단 정지시키면 전원이 중단되는 효력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취득기간 중단 없다, 소멸시효 중단 정지 있다, 이렇게 딱 머릿속에 키워드로 정리를 해 두셔야 돼요. 이걸 이렇게 바꿔서 출제를 많이 해요. 예를 들어서 공유자 중 1인의 지역권 소멸시효 중단 정지는 모든 공유자를 위한 사유가 아니라면 효력이 없다, 이렇게 출제를 해버려요. 굉장히 자연스러워. 네? 그러니까 그대로 연결해서 기억을 해두세요. 요거 조문이 아주 잘 나오죠. 지역권을 어떻게 취득하죠? 법률 행위, 계약을 통한 취득, 등기하면 될 것이고요. 법률 규정이 한 취득이 있을 수 있죠. 예컨대 상속, 그죠? 또 하나가 취득 시효가 있죠. 그런데 지역권자는 승역지를 점유하지 않는다 그랬죠. 그러니까 점유 취득 시효라는 게 없어요. 그럼 뭐냐? 20년 이상 계속되고 표현된 지역권을 시효취득하는. 자, 여기서 특히 다른 건 없는데 판례가 통행지역권이 통행지역권. 계속되고 표현된 지역권을 시효취득하는데 주로 통행지역권. 갑소유 땅을 갑이 을과 계약을 통해서 통로를 개설해서 통행지역권을 취득하고 싶은데 을을 만나지를 못해. 그래서 일단 통행을 해. 몇 년 이상? 20년 이상 계속. 문제가 표현이죠. 표현이 뭐예요? 내가 네 땅을 통행함으로써 통행지역권을 취득하겠다 라는 걸 표현하라는 뜻이에요. 그죠? 이걸 뭘로 표현할 것인가? 통로를 개설해라. 뭘 개설하라고요? 통로를 개설해서 표현해라. 따라서 아무리 타인 토지를 장구한 세월 통행했다 하더라도 통로를 개설하지 않는 한 표현을 안 했지 않냐. 그럼 통행지역권을 시효취득할 수가 없다. 그리고 판례 통행지역권을 취득할 수 있는 사람, 요역지의 소유자 등이겠죠. 안 되는 놈 두 놈, 불법점유자, 명의신탁자. 불법점유자, 명의신탁자. 두 번째, 등기해야 되죠. 245조 1항을 준용함으로써 등기해야 될 것이고요. 세 번째, 주의토지 통행권의 규정을 유추하여 보상해라. 뭐 하라고요? 보상해라. 승역지 소유자에게 보상해라. 뭐 이런 것들이 지역권의 취득 시효에서 확인하시면 됩니다. 지역권은 감사하게도 존속기간이라든가 갱신이라든가 지료지급에 관한 규정이 없어. 아주 감사한 권리죠. 효력도 별거 없어요. 첫째, 조문 남기하는 거예요. 300조. 공작물 공동사용이라고. 갑소유 땅이 있고 을소유 땅인데 갑이 을과 계약을 통해서 용수지역권을 갖고 있더라. 펌프를 설치해서 물을 끌어오고 있더라. 이 펌프. 이렇게 말할 수 있죠. 지역권자가
용수 지역권 행사를 위하여 승역지에 설치한 공작물 이렇게 말할 수 있지. 그거를 을도 사용할 수 있다. 단 지역권 행사를 방해만 안 되고 사용합서 얻은 이익의 비율로 비용을 분담하도록 하고 있죠. 조심할 거는 사용 청구가 아닙니다. 사용할 수 있다. 사용할 수 있다. 이게 300조. 298조 및 299조 연결해서 기억하시래요. 298조 각과리 계약을 맺어요. 야, 내가 1년에 500만 원씩 줄 테니 펌프 네가 설치하고 보존도 네가 해라. 오케이. 이렇게 약정할 수 있다 없다? 있지. 계약에 의하여 지역권 행사에 필요한 공작물 설치 보존 의무를 부담할 수 있다. 을이. 그리고 이 의무가 조문에는 없지만 조문에는 규정이 없지만 등기가 되어 있으면 승역지 특별승계인도 그대로 승계하라. 그게 298조. 그런데 1년에 받는 500만 원보다 이게 훨씬 커졌어. 이 의무를 벗어나고 싶어. 그게 299조 위기. 승역지 소유자는 주체 지역권 행사에 필요한 토지 소유권을 포기하고 지역권자에게 이전함으로써 의무를 면할 수 있다. 이렇게 놨습니다. 이게 299조 위기라는 거고요. 위기 첫째, 단독행위로 법률행위입니다. 따라서 소유권 등기를 이전해 줘야 됩니다. 이걸 쪼개가지고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해줘야 돼요. 자,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해주면 갑은 지역권 갖고 있었죠. 소유권 취득했죠. 지역권을 혼동으로 소멸. 그래서 위기는 지역권 특유의 소멸 사유. 299조, 298조. 지역권 소멸. 효력 하나 더. 지역권자도 물권적 청권 인정되죠? 하지만 반환 청권 인정이 안 되지? 점유하지 않으니까 반환 청권은 필요가 없죠. 소멸 사유. 두 개만 기억하면 되죠. 위기한 소멸과 20년 이상 행사를 안 해. 소멸시효. 그죠? 위기한 지역권 소멸과 20년간 지역권 행사하지 않았다. 그래서 지역권 소멸시효로 소멸한다. 뭐 요 정도가 지역권에서 출제되는 거 전부 너무 많아. 그래도 지상권에 비하면 반의 반도 안 되죠. 이 정도 기억하시면 되는 거예요. 여기에 무슨 특수지역권이라고 어느 지역의 주민이 집합제의관계로 타인 토지로부터 방목 등을 하는 권리가 있을 때 지역권의 규정을 준용한다 뭐 이렇게 되어 있는데 다 필요 없어요. 그럼. 요 정도 지역권 기억하시면 됩니다. 336페이지의 291조 조문 확인하시고요. 밑에 양가로 1, 양가로 2 오른쪽 표 밑에 3번 성질 양가로 1 다음 페이지 292조 1항 2항 조문 확인하시고 쭉 내려서 불가부성 293조 1항과 295조 1항 2항 오른쪽 메뉴에 296조 조문 딱 그 조문 확인하시는 거예요. 조문만. 나머지 읽을 필요도 없습니다. 조문만 나오니까. 다음 페이지 4번 이런 거 없다 그랬고요. 대가, 존속기간, 갱신 이런 거. 지역권의 취득. 양가로 1에 동그라미 1, 동그라미 2, 동그라미 3. 양가로 2에 294조. 특히 오른쪽 통행지역권 1번에 동그라미 1번 통로개설 동그라미 2번 요역지 불법 점유자 한 놈 더 추가 명의신탁자 지역권 취득할 수 없다. 2번 보상하라. 그죠? 그 정도 딱딱 머릿속에 넣는 거예요.
이런 게 눈에 빡빡 들어오는 거 공부할 때도. 그러면 요 한 페이지 보는데 10초도 안 걸려. 근데 집에 가서 이제 이걸 이해해보겠다고 계속 읽어. 읽다 보면 지쳐가지고 잠들고, 다 읽고 한 장 넘기면 다 까먹고, 뭐 이렇게 되죠. 그럴 필요가 없어요. 딱딱 체크해 드린 것만 눈에 빡빡빡 넣으면 돼. 지역권의 효력이 나왔어요. 맨 밑에 거 필요 없어. 한 장 넘겨요. 300조 기억하시면 되고요. 특히 300조 2항을 보면 비용 분담하라고 돼 있죠. 비용 분담할 필요 없다. 이따구로 출제가 된다고. 1항은 공작물 사용할 수 있다고 돼 있죠. 사용을 청구할 수 있다. 이따구로 출제한다니까. 조문만 조심하자 말이죠. 그 밑에 298조와 299조가 있죠. 조문 확인하고 밑에 동그라미 2번. 위기에 의하여 지역권은 혼동으로 소멸한다. 그리고 안 그래서 3번. 물권적 청구권은 인정되지만 반환 청구권은 인정되지 않는다. 그 정도 확인하시면 되는 겁니다. 됐죠? 네, 그 정도예요. 그래서 지역권 문제는 얼마든지 나오면 맞출 수 있습니다. 체크해 드린 것만 확인하자. 자, 여기까지가 오늘 진도입니다. 문제를 보겠습니다. (1번) (2번은) 지난주 거네요. 그죠? 자, 1번에 점유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이라고 되어 있는데 4번에 이렇게 되어 있죠. 피상속인 사망 사실을 모르면 점유권을 승계하지 못한다. 틀리죠? 피상속인 사망 사실을 몰라도 피상속인이 사망한 때 점유권을 승계하게 됩니다. 2번 점유자와 회복자와의 관계라고 되어 있는데요. 4번이 틀렸죠. 4번이 왜 틀렸어요? 그냥 필요비라고 하면 안 되죠. 통상의 필요비라고 해야 되죠. 이런 거 조심하자. 그죠? 그래서 틀렸을 때 정 몰라서 틀리면은 덜 억울한데 이런 거 틀리면 억울해요. 맞출 수 있는 건데. 그래서 시험 보러 갈 때까지 맞출 수 있는 거였는데 틀린 것만 줄여나가도 합격해요. 네? 우리는 뭐 90점만 이렇게 고득점을 요구하는 게 아니잖아. 65점만 맞으면 돼. 이런 거 확인하시는 거예요. 3번 상린관계 규정 중 옳은 것 고르라고 되는데 1번은 수목가지죠. 임의로 제거 못하죠. 제거 청구 후 제거입니다. 자, 2번은 인접하여 토지를 소유한 자는 통상의 경계편의 담을 설치할 수 있는데 그 비용은이라고 돼 있죠. 이 비용은 뭘까요? 당연히 설치 비용이죠. 설치할 수 있는데 그 비용 그랬으니까 설치 비용이에요. 그럼 절반씩 부담해야죠. 3번 지하실이죠. 깊이의 반 이렇게 되죠. 4번은 건물이죠. 지상물이죠. 2m가 아니라 반 미터죠. 5번은 지상권과 전세권의 공히 상린관계를 준용하라라는 규정이 있습니다. 그런 거 3번. 4번은 뭐가 틀렸어요? 2번이 틀렸죠. 건축 관련 법령상 도로 폭규정이 있다 하더라도 통행권자에게 그와 일치하는 통행권이 당연히 인정되는 것은 아니다 그랬죠. 그러니까 2번이 틀렸지. 5번 부동산 소유권 점유 취득 시효라고 되어 있습니다. 2번을 봤더니 취득 시효 완성자가 점유를 뺏겼대요. 다시 말해서 점유를 상실했대요. 그럼 그때부터 10년의 소멸시에 걸린다 그랬죠. 그러니까 2번 틀렸죠. 6번은 갑소유 X토지를 을이 소유의사로 평온하고 공연하게 20년간 점유했지만 등기하기 전에 갑이 병에게 팔아먹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때 갑은 을에 대한 등기 의무자죠. 그러니까 1번 갑이 병을 대해서 을에게 인도를 청구할 수는 없습니다. 병이 을에게 인도를 청구하는 거 괜찮아요. 병이 소유자니까. 근데 갑이 을에게 직접 또는 병을 대위하든 땅 내놔 이따위 소리 못합니다. 왜? 갑은 등기 의무자, 을은 등기 권리자.
2번 어른 병역의 취득시효 주장할 수. 어른 병역의 취득시효 주장할 수 없지요. 다만 3번 병이 소유권을 취득한 시점을 새로운 기산점으로 삼아 2차 취득시효가 완성될 수 있죠. 그러면 어른 병역에 이전등기 청구할 수 있을 것이고요. 4번이 답이죠. 어떤 사유로 가백의 소유권을 회복이 되면 어른 여전히 가백의 취득시효를 주장할 수 있다. 5번 만약에 병등기가 무효라면 어른 말소 청구할 수 있는데요. 직접은 안 되고 갑을 대위하여 말소 청구할 수 있다고 그랬죠. 그래서 옳은 거 4번. 7번 공유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이라고 되어 있는데 4번을 보세요. 제3자가 공유물을 무단으로 사용할 때 공유자들은 첫째, 각자가 단독으로 공유물 전부 반환 청구할 수 있죠. 하지만 부당이득 반환이나 손해배상과 같은 돈은 자기 지분 비율에 하나요. 남의 것까지 전부 반환 청구할 수는 없죠. 그러니까 4번이 틀렸죠. 돈은 어떻게 청구한다고요? 자기 지분 비율에 하나요. 그래서 4번 틀린 지문이 됩니다. 자, 8번 지상권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틀린 것 꼬라는데 동그라미 1번으로 봤더니 이렇게 되어 있어요. 지상권이 존속기한 만료로 소멸했죠. 그럼 지상권자는 갱신 청구할 수 있죠. 근데 갱신 청구는 거절할 수 있다 그랬죠. 1번이 틀렸죠. 갱신 청구는 거절할 수 있죠. 지상물 매수 청구를 거절 못한다고 그랬죠. 구별하자 말이지. 갱신 청구와 지상물 매수 청구를 구별하자 말이지. 갱신 청구는 거절할 수 있다. 지상물 매수 청구는 거절할 수 없다. 네? 1번이 틀렸단 말이지. 제발 구별하자. 야, 이 자식아 이렇게 치사하게 이러냐. 거절 못한다고만 외우고 있는데. 그러지 말고 갱신 청구는 거절할 수 있고 지상물 청구는 거절 못하고 구별하자. 9번 분명지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고르라. 1번은 벌써 틀린 게 두 군데입니다. 첫 번째 줄에는 소유의 의사 지워야 되고요. 두 번째 줄 분묘기지 소유권이 아니라 분묘기지권입니다. 그죠? 2번 당연히 타주라 그랬으니까 소유의 의사 추정 안 되고요. 3번 등기 요건 아니죠. 봉분의 형태가 공시 방법이라고 그랬고요. 4번이 답이죠. 분묘기지권을 시효측한 자는 토지 소유자가 지료를 청구한 때부터 지료를 지급해야 된다. 그죠? 5번 분묘기지권의 존속기한은 5년 아니죠. 분묘에 대한 제사, 수호, 봉사가 계속하는 한 존속한다 그랬으니까 옳은 거 4번. 10번 1번 공유자 중 1인이 지역권을 취득하면 다른 공유자도 지역권을 취득한다. 2번 요역지 소유권에 부종하여 이전하죠. 그래서 5번 지역권을 취득한 갑이 을에게 요역지 소유권을 처분하여 요역지 소유권 이전 등기하면 지역권은 이전 등기 없이 이전한다. 이렇게 되죠. 2번하고 5번은 연결시키시면 되고요. 3번이 틀렸죠. 20년 이상 계속하여 표현 통행했다고 돼 있죠. 그런데 통로를 개설 안 했어요. 그럼 표현 안 한 거야. 그럼 지역권을 취득할 수가 없습니다. 4번은 292조 2항이죠. 요역지와 분리하여 양도하거나 다른 권리, 즉 저당권의 목적으로 하지 못한다 절대로. 강행규정이라고 그랬죠. 이게 지역권의 수반성이죠. 2번이 부종성이죠. 2번이 지역권의 수반성, 4번이 지역권의 부종성, 1번이 지역권의 불가분성, 뭐 이렇게 되겠죠. 그죠? 그런 것들 확인해 주시면 되겠어요. 지역권이나 이렇게 지상권도 그렇고요. 지역권도 그렇고 지상권 같은 경우에는 법정상권 문제만 아니면 맞출 수 있어요. 맞출 수 있는데 이 법정상권 때문에 좀 문제가 있죠. 이 정도로 정리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날씨 좋고 그래서 요즘 놀러 다니시는 분들 무지하게 많고요. 뭐 항공권도 막 무지하게 뭐 날리고 난리인데 우리는 뭐 놀러 갈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시험 붙고 나서 놀러 가셔도 늦지 않아요. 어디 놀러 갈 생각하지 마시고 날 좋다고
공부하셔야 돼. 아시겠죠? 벌써 6월 달이야. 절반 가까이 지나가고 있어요. 근데 공부할 시간이 5달도 안 남았어. 7, 8, 9, 10 절반. 4달 반 남았어. 좌고우면 하시면 안 됩니다. 악착같이 계속 반복해서 읽고 보고 하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